대통령이 또 나왔습니다. 과거와 다른 문정부 비리 단 한 건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유아인의 그 어이가 없어 한번 찾아서 봐. 어이가 없네. 비리 단 한 건도 없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오늘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들은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거 뒷목당이네. 나 이거 어이가 없네.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네. 지금까지 지금 뭐 뉴스마다 지금 엄청난. 오늘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손혜원 다뤘잖아요.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대. 손혜원은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손혜원이 국회의원 그 권력 가지고 자기 돈 조카 차명 뭐 이리저리 해서 문화재 거리도 만들고 또 아까 한 거 있죠? 발전소 압력 넣고 뭐 이래가지고서 20억 원 손해 끼치고 하나도 안 나왔대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좀 정의 뭐 이런 거 좀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정의를 어디다 자꾸 정의를 찾아 진짜. 보시겠습니다. 정의 좀 찾지 마라 진짜. 오늘 얘기한 거예요.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빤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는 다 해요 혼자. 그러고서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행동을 반대로 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공화국? 그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를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건 내가 의심 안 할게요. 민주공화국의 가치. 이것도 좀,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공화국의 가치. 저 단어는 이런 단어 쓰는 게 정의 찾더니 또 민주공화국의 가치 이렇게 합니다. 진위는 그런 게 아니겠죠. 또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통해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 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 빤한 얘기하면서 입으로만 다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해주세요.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제가 딴지 안 걸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보다 우리 정부 들어서 노력한 결과 조금 줄었다. 그러나 더 비리를 색출해서 비리가 더 줄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 또 그래도 더 늘었어요 사실. 드루킹 자트 선거를 다 조작을 해버렸는데 무슨 킹크랩인지 뭔지도 김경수가 거기 주범으로 되다시피 했는데 뭐가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거고 뭐가 손혜원이가 난리를 치고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줄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애교로 봐줘요. 과거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서 비리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러면 또 애교로 봐주는데 이 정부 들어서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대요. 지금 외우질 못해서 그렇지 채용 비리 사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채용 비리 알죠? 친인척들 다 꽂고 이거 다 비리였잖아요. 그리고 비리가 매일 쏟아지는데 뭐가 없대는 거야. 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대요. 나는 진짜 이분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무슨
기억력이 없으신가? 어제 일을 오늘 기억을 못 하시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요,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 정의, 이래, 아주 정의 나는, 정의 이거 입으로 지질 때마다 아주, 뭐라 그럴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가증스럽다고 그럴까요? 어디다 대고 정의를 자꾸 찾아요. 각종 비리가 그냥 다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단 한 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방송할 힘이 안 나네. 어이가 없네, 진짜.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단 한 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제 이 말 하면서 이제 애초에는 이거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삐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툭 하면 또 일제시대 끊어들이고 이제 그리고 검사 경찰이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감성 드라마처럼요, 일본을 나쁜 집단으로 딱 설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당했던 거, 일제시대 때 물론 당했죠, 우리가. 예?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했죠. 예? 거기에 피해는 표현 안 해도 말할 수 없죠. 장시계 명당하고 위안부 문제, 얼마나 많은 탄압과 압박 당했어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라를 뺏겼으니까. 힘없어서 나라 뺏기고 판단 잘못해서 나라 뺏겼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지. 그런데 그거를 또 활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 드라마에 악인을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예?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는 그때고, 고만 울고 먹어요. 좀 일제시대 고만 울고 먹어. 지네나 잘해라 그래. 지네도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단 한 건도 없다 그러고, 저 틈만 나면 일제시대 얘기 꺼내가지고서는 말이에요. 그걸로 정당화 시키면서 다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방에 다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복수하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일본을 이렇게 악으로 묘사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국익의 손해가 지금 굉장히,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피해를 봤지만 지금의 현실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국익이에요. 그런데 자꾸 손을 잡아야 할 상대 나라를 이렇게 악으로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면서 악이다, 악마다 이러면서,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손 잡아야 돼? 야, 이거 손 잡는 게 아니라 저것들 나를 자꾸 악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손해나는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섭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도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한패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힘 있는 미국과 한미동맹 국권위에서 북한의 핵 인질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거기에 한 축이 또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안보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북한이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자꾸 일본을 악마다, 악이다 이렇게 자꾸 일제시대가 어떻다 자꾸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한 나라예요. 진주만 때 얼마나 많은, 먼저 얻어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일본.
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악마라고 맨날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에 내가 진주만 해도 얻어맞은 건 얻어맞은 거고, 지금 얼마나 일본을 도와주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얼마나 찰떡궁합인데 지금. 그리고 독일 히틀러 때 독일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독일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이고 뭐 그 나치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나 지금 독일에 미국 주둔군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데 독일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나치 치가 떨려서 그 독일 도와주겠어요, 미국이? 나토에 그 합류하겠습니까, 미국이? 우리가 지금 맨날 일제시대 일본 놈 나쁜 놈 맨날 이러면은 미국이 일본하고 지금 동맹이 되겠어요? 아니면 미국이 독일하고 그렇게 찰떡궁합이 되겠어요? 지금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옛날을 잊어버리고. 역사는 평가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시시때때로 일제시대 끄집어내가지고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국익에 손해보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하면 이제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본 놈 나쁜 놈 맨날 그러면 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기분 좀 맞춰주는, 기분 맞춰주다가 국가 손해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국가 손해는. 답답하네 진짜. 중국은 또 우리 뭘 그렇게 잘해줬는데, 뭘 그렇게 잘해줬어요? 몇천 년 동안에 우리가 조공 바치고 그런 건 뭘 잘해줘서, 우리 여자 갖다 바치고 왕이 갖다 대가리 박치게 하고 벌 받고 그런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중국하고 그거 잘 붙어 먹으려고. 아니 중국하고 왼수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승화해야죠. 과거에 우리가 힘없을 때 중국에 조공 바치고 그런 거에 힘없어. 이제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죠. 그러려면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옛날 일 가지고 자꾸 근데 왜 중국에 조공 바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일제시대 얘기만 해요. 왜? 중국에 여자 바친 얘기는 왜 안 해? 그것도 해야지 같이. 그 승화해야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다. 힘을 길려면 내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 있는 사람과 동맹 친구를 잘 맺어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경제 협력하고, 이게 국제 정치예요. 국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국제 정치. 근데 국제 정치 개판으로 하고 있어. 국내 정치도 개판으로 하지만 거기 정의만 찾고 입으로. 그리고 후덕하면 지들이 잘못하니까 일제시대 나쁜 놈들, 일본 놈 나쁜 놈들 괜히 엄한 건 아니지. 괜히 적을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래서 지금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이러면 또 나를 또 매국노로 몰아가요. 저놈이 저거 이제 친일파다 그래. 친일파는 무슨 친일파야. 그리고요 지금 심각한 게 내년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벌써 내년 선거를 의식했는지 선거성, 이게 아까 부산 간 것도 그래요. 부산 가서 뭐 그 지역 정치에 막 살리겠다고 그냥 공수표 막 남발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산 경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선거에 이기 위해서 미리 대통령이 가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공항 문제 지금 꺼냅니까? 이 시기에 다 간신히 잠잠해졌는데, 예? 간신히 그 공항 있잖아요. 가덕도 공항 건설 다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걸 꺼냈어요. 부산 경남하고 대구하고 얼마나 공항 문제 가지고 서로 유치하려고 으르렁거렸어요. 근데 그
간신히 지금 잠잠해졌는데 대통령이 가서 턱 또 선심성 발언을 하네요. 예? 가덕도 공항 건설 다시 뭐 이렇게 예? 주장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또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유 우리 동네 또 발전하는구나. 그럼 대구는 이렇게 자꾸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덕도, 밀양 모두 경제성 없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나서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하는 걸로 그때 낙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큰 이제 뭐 시위하고 이랬는데도 간신히 지금 잠잠해졌는데 그걸 왜 또 들쑤시냐고 대통령이 가서.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내년 선거에 도와달라고 그쪽 가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는 사이에 가만히 있어봐. 재보궐선거가 어제 4월달인가 재보궐선거 있어요. 내년 4월에 총선 있고요. 근데 그 핵심 지역 사람들은 그 가덕도 인근 가까운 이제 경남의 이제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통영 뭐 이런 그 동네. 근데 재보선이 또 그쪽이네. 하하, 완전히 이거 무슨 선거운동이네. 재보선이 또 그쪽 지역이네. 거기서 공항 놔준다고 대통령이 간신히 잠잠해진 걸 들쑤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도 시끄러워지게 했는데요. 옛날에 고무신으로 매표한 거는 그게 이제 비리라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고 이제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리 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더 큰 비리예요. 이렇게 국가 돈으로 선심성 매표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뭘 지어주겠다 가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실제 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사전 선거운동 아니고 뭐겠습니까? 선거 전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뭔가 큰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 지역이네, 거기가. 야.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지자체 돌면서 수건사업 민원 받는다는데요. 이런 것도 또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지역 돌면서 이 지역의 수건사업이 뭡니까? 그럼 마치 그거 들어주겠다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거 예비역 타당성 조사 없이 그때 24조인가요? 25조인가? 그 세금 퍼붓겠다고 했잖아요. 예비 타당성 검사라는 게 뭐예요? 이런 지역에 토목공사가 있으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 조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하는 게 예비 타당성 이제 조사인데, 그거 없이 돈 그때 24조 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선심성 사전 선거운동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심성 하면 받을 건 받고, 그래서 국고가 어려워지면 반대할 건 반대하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찍는 건 올바로 국가를 위해서 찍어야 돼요. 내가 돈 10원이라도 먹었다고 그거 찍으면 매수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수되지 말아야지. 목포 시민들도 이제 부탁드릴게요. 손혜원이가 그 동네 손혜원이 난리 나는 바람에 관광객이 좀 가고 땅값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부조리한 거면 목포 시민들 자체가, 우리가 여기
문화재 거리로 된 거는 환영하지만 손혜원의 부조리는 비판한다. 손혜원의 그 창성장 사건 개인의 돈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익 충돌이기 때문에 당장 환원하고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목포 시민들도 해야 그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땅값 좀 올랐다고 손혜원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시면 전국적으로 다 그래야지 뭐 그럼. 부탁드립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가지고 이런 막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데 부산 시민들도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예, 이 공항 또 이거 대통령이 말 꺼냈다고 박수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왜 간신히 잠잠해진 걸 왜 다시 들쑤시냐.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해 공항 확장으로 다 결론 난 건데 왜 이제 와서 또 들쑤셔.